네,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4월 10일 월요일. 그죠? 요즘 장이 보면 뭐 할 게 없죠. 그죠?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그죠? 제정신 아니죠. 그리고 그 에코프로 시총이 그죠? 15조짜리가 막 20몇 프로 오르고 뭐 희한하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요, 뭐 이런 거 가끔 경험을 해요. 가장 최근에 이런 현상을 기억한 거예요. 언제 경험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바이오 열풍 불 때. 바이오 열풍 불 때가 거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바이오를 투자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그죠? 극과 극을 달렸어요. 그때 어떤 신라젠 광풍 불고 했을 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 제가 보니까 딱 그 분위기, 그 느낌이에요. 지금 시장은 보면요. 이제 3월 결산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되면서 의외로 어떤 상폐가 되고 문제가 되는 종목들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개인들은, 그죠? 항상 개인들은 뭐죠? 바이오 좋아하죠. 그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뭐 오늘까지 하한가 2방인가 그렇죠. 그렇고 그 셀리버리계는 그죠? 거래 정지 상태에 있죠. 거래 상태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 가격으로 따지 보면 거진 한 10만 원을 능가한 상태에서 한 6천 원 정도의 거래 정지가 됐죠. 그러면 그 상태, 6,000원대도 보면요. 시가 총액으로 따져보면 한 2,500억 아마 그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시가 총액으로 한 4, 5조 그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맨날 적자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현실이란 거죠. 근데 지금 그 셀리버리 투자한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개미들 한 5만 몇천 명이 지금 시위를 하고, 한쪽에서는 살려달라, 한쪽에서는 상폐 불가 어쩌고 저쩌고 막 난리죠. 왜? 신라젠이 그런 사례를 보여줬거든요. 신라젠 갖고 있었던 사람들 열심히 농성하고 막 난리를 죽이니까 먹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은 2차 전지가 너무 핫하고 모든 시선은 글로 가 있으니까 그 셀리버리 주주들 중내 산에 난리를 치겨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저도 원래는 관심 없어요. 근데 아는 지인이 하도 자꾸만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면서 한 봐달라. 그럼 거래 중지되는데 뭐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작년부터 항상 그러죠. 바이오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지도 마라.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도요. 개인들은 그걸 못 버려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학개미들, 동학개미들 할 거 없이 전부 일치단결 해가지고 막 이제 에코프로부터 밀고 들어가죠. 엄청나게 밀고 들어가죠. 신용 급증. 에코프로도 보면요. 개인들 신용은 지금 급증. 개인 신용은 급증을 하고 있고 외인들은 공매도 막 엄청나게 쳐놨어요. 에코프로에. 어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딱 생각해요. 얘가 얼마 올라갈 줄은 몰라요. 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가치를 넘어서면 뭐 안 보면 되지.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 장세는 심리적인 장세예요. 심리적인 장세인데 왜 이 초보나 경험 없는 사람들은 이런 장을 맞이하면요. 적응을 잘 못해요.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주식하다 보면 이런 거를요. 어쩌다가 한 번씩 또 맞이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장을 다음에 경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그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세요. 심리적인 장세거든요. 지금은요. 내가 2차 전지를 안 사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 외에 어떤 주식도 지금 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요. 보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면 결국 자기 주식을 다 집어 던져서 2차 전지 잡으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실적도 엄청나게 좋고 바닥인데 지금 여기서 사면 안 되냐? 안 돼요. 왜? 개인들이 계속 주파니까. 팔고 2차 전지 사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뭘 사도 흘러내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가요. 생각하지 못한 사태, 예기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내 생각하고 틀리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모든 걸 스톱하는 거예요. 딱 갖고 있는 종목, 그것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뭔가 생각이 틀리지면. 삼성전자 그랬잖아요. 95.8% 이익이 줄었는데 오히려 등단을 올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는 뭐라 그래요? 감산을 하니까 호재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회사가 돌아가지 물건을 안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왜 호재냐고요. 그거 망할 일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어거지잖아요. 세상에 어거지도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최고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직격탄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끌어올려요. 그리고 걔네들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의 1등을 하는 애들은 선물에서 땡겨서 선물과 현물의 계리차를 만들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도록 만들어두면요. 자동적으로 다다다다다 프로그램이 다 사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고점에서 이 삼성전자를 국민연금한테 다 넘겨주고 자기네들을 탈출할 수가 있어. 근데 못하는 거는 코스피 200 밖에 있는 소형주들 이런 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폭락을 만들려고 하면 단방에 안 만들어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대형주들 얘 몇 개만 막 계속 집어 당겨요. 그래서 지수는 계속 플러스 만들고 나머지 종목을 먼저 다 팔아치워요. 팔아치우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켜서 얘네들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매도 치고 주가 폭락시키는 그게 전형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말려들면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95.8%가 줄었는데 가면 삼성전자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삼성전자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익이 줄었다는 거는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익이 20분의 1로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세금도 그만큼 작게 그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재정 적자고 뭐가 엄청나게 힘든데 우리나라 최고 메이저라는 세금 최고 많이 내는 기업이 세금이 20분의 1로 줄었어요. 근데 이게 왜 호재야?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피우고 할 때는요. 매수를 안 하면 돼요. 매수 스톱. 뭔가 이상해. 그러면 안 사면 돼. 현금 들고 있으면 돼. 그죠? 근데 사람은, 개인은 그걸 못 해요. 돈만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 돈을 들고 반나절을 넘기면 하늘에서 천벌을 준다고 굳게 믿는 애들이 개인 투자가 돼. 돈만 있으면 미친 듯이 어디를 사도 뭘 사도 사놓고 잠을 자야 잠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 갖고 있는 것만 열심히 팔고 찝찝하잖아요. 시장이 비정상적이야. 모든 돈들이 2차 전지 다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지수를 막 왜곡시켜. 코스닥도 왜곡시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래소를 왜곡시키고 실제로는요. 이 지수가 엉망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00몇십 개 오르고 한 1300개 가량 내렸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20몇 프로 뛰어버리니까 지수는 표도 안 나죠. 이게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어떤 싸게 보이는 경우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언제 사냐? 2차 전지 에코프로부터 2차 전지들 막 폭락을 하면요. 그때 제정신을 돌아와. 장이 제정신을 온다고요. 지금 개인들은 미쳐가지고 에코프로고 뭐 2차 전지 미친 듯이 사재기거든요. 신용 풀로 찌르고 지금 신용 이제 19조가 넘었어요. 저거 불을 보듯 뻔해요. 결국은요. 나중에 또 2차 전지 대란 죽는다고 난리 곡소리 날 거예요. 뭐 한두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느긋하게 현금 들고 그 시간 동안 공부하자는 거죠. 공부. 그래서 뭐 지금 장은 매수도 안 할 거고 특별하게 볼 것도 없어요. 또 사면 안 돼요. 사면 사는 족족이 손실 보는 장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음 장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새로운 종목, 새로운 어떤 과정 이런 거 준비, 조사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주말에 특별히 뭐 시향이고 뭐고 할 거 없어. 어차피 다음 주에도 매수 안 할 거니까. 근데 굳이 뭐 그 시향이고 뭐 할 거 있나?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그동안 궁금했던 거 실제 가서 보자, 확인해 보자, 조사해 보자. 그래서 가서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요, 그 어떤 기업 탐방, 그 조사한 거, 그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래 보면요, 우리나라 지질학회 연구소부터 해서 또 이런 어떤 건축 토목 이쪽에 그 어떤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그 청량이나 이런 걸 나가게 돼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기술직 어떤 특수 공무원 해서 그런 어떤 청량이나 이런 걸 전문을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또 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자꾸 흘려줘요. 그래서 주식을 잘 뭐 하는 친구는 아닌데 그냥 한 번씩 여윳돈 있으면 뭐 사놔라 하면 사놓고 잊어먹는 그 정도 뭐 초보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어디 국토개발이나 신도시나 어디 특별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를 찾아서 사두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요즘은 뜬금없이 뭐 어떤 이상한 쪽으로 조사를 많이 나간다. 뭐 산에도 가고, 뭐 들에도 가고, 뭐 어떤, 근데 기존에 하는 거랑 틀리다. 그리고 지질학회, 그쪽에서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자원, 광물 관련 지도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전 세계가 자원 전쟁 심각하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그렇게 충분히 어떤 그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 어떤 강물이나 뭔가 있는 지도를 만들었다 칩시다. 만들어서 그걸 공개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지역에 리튬이 생산되는데 내장되어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 지역에 어떤 특정한 회사가 이 산 내 건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죠? 초급등이 나오겠죠. 옛날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요. 강원랜드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때요. 그때 이제 강원랜드를 안 하고 그때 정선 카지노라 불렀어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에이 설마 하는데 계속 루머가 돌아서 아니야. 청량을 하러 갔어. 강원도 어디로 뭐 사북 어디로 해가 막 이야기가 계속 돌았어요. 근데 막연하죠. 대체 강원도 사북에 저기에 뭐가 있는지 가봐야 탄광밖에 없겠죠. 근데 그 탄광이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있었던 생각이 나요. 그 이후에 그쪽에 그 대성자원이라는 연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거기에 강원랜드가 들어선대요. 그래 뭐
맨날 며칠 상가간지 기억도 없어요. 초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쭉 올라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어떤 옛날 정성 카지노 뭐 어떤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과거에 이 비슷한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거를 어떤 같이 간 어떤 팀원들한테 막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야 뭔가 막 어떤 열정이 살아날 것 같았어.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쫙 해주면서 이래 쭉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첫째 이제 가게 된 어떤 그 배경은요, 뭐 지질, 뭐 학회 이런 쪽으로 해가 앞전에 한번 태경 그죠 산업 태경 BK 그 때문에 한번 갔다 왔다 했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 주변에서 그때 또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한 그 부분이 뭐냐면요. 그 단양에서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요. 도담산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도담산봉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옆에서 오른팔을 한 정도전, 이 정도전이라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담산봉이라는 어떤 그다란 이제 정도전을 기리는 그 어떤 그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전은 그죠? 천도를 주장했죠. 천도. 조선을 만들면서 수도 한양으로 천도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풍수지리학으로 되게 유식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수도 도성의 뭐 4대 관문부터 어떤 식으로 형성할 것이고 막 이런 것들을 딱 전체적인 어떤 토대를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북 그쪽 경북에서 안동, 단양 이쪽에서 성장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대의 어떤 관련된 있으면서 이제 이성계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막 책을 집필하고 그랬어요. 학자니까. 근데 그 도담산봉을 거쳐서 조금 이래 가다 보면요. 거기에 어떤 앞전에 텔레비에 이영자가 그 근처 가면서 산 꼭대기에 카페 산이라 해가지고 혹시 김 PD님 그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이영자 매니저가 데리고 가요.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산인데 거기에서 끝없이 올라가면 저 정상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정상에 보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데가 있고 카페 산 해가지고 그도록 커피숍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 가다가 이제 교대를 해서 이래 갔거든요. 가다가 단양을 통과하면서 이제 제가 운전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뭐 캔맥주 하나 먹고 내가 운전을 할게 하고 갔는데 멋모르고 하니까 그 카페 산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알고 했으면 죽어도 그거 안 갔어요. 다른 친구가 운전한데도 나는 걸어갈 거야 하면서 안 갔을 거예요. 경사도가 막 한 6, 70조 되는 그런 언덕을 막 올라가거든요. 야, 가다가 위에서 차가 내려와가지고 잠시 딱 서버리면 다시 출발하려면 못 할 것 같아요. 차가 밑으로 와 굴러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막 좀 열악한 험한 길을 올라서 갔어요. 근데 그 카페 산을 왜 갔느냐? 그 산 꼭대기에서 이래 보면 그 주변 전체 지형을 흔히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 주변은요, 그 도담산봉이 있는 공원 거기를 조금만 더 지나치면 시멘트 공장이 있어요. 시멘트를 만드는 공장이 쭉 있는데 그 규모를 보면 무슨 SF 영화 세트장 같은 느낌? 좀
그 약간 그 특이했어요. 느낌이 딱 보니까 너무 좀 거대하고 크고 방대한데 그 시설이 조금 약간 SF적인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쭉 보는데 밖에서 보니까 가늠이 안 돼요. 얘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밑에 평지에서 바라봤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와, 여기를 어떻게 볼 수 있지? 그러다가 그 주변을, 지형을 쭉 보다 보니까 카페 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 옛날 텔레비에 이영자에 본 거기구나. 거기서 보면 보이겠구나.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래 올라가서 이래 쭉 보니까 거기에 보면 성신양의 한일 시멘트 거기에서 커다란 산을 무너뜨린 거죠. 산을 거기 석회석을 캐내기 위해서 산을 깎고 계속 이제 막 두드리 깨가지고 깎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거대한 산이 평지가 되어 있어. 평지. 얼마만큼 다 깎아냈는지.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산 하나가 다 무너지고 없고 평지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한일 시멘트가 있고 그 옆에는 또 성신양의 게 있어요. 근데 한일 시멘트 그 깎아낸 산 그 넓이를 이래 쭉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조사를 막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30만 평 그 정도 넓이. 근데 이 30만 평이라니까 감이 안 오죠. 보통 그 김해공항 그 활주로나 그 넓은 데를 다 해도요, 20만 평이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넓은 그 거대한 산을 깎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하니까 그게 다 평지가 돼 있어. 평지가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성신양해가 막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급등을 했다가 조회공시 들어가고 성신양해에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해가지고 폭락을 했어요. 근데 조회공시 뭐가 들어갔냐면 그때 소문해요. 성신양해가 갖고 있는 그 석회석 그 산에서 리튬이 나왔다.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막 올랐거든요. 근데 성신양해에서 뭐, 아니야 우리는 뭐 그 리튬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한 적도 없어 그랬어요. 그래서 폭락했어요. 근데 성신양해에서 조사한 적은 없죠. 조사를 해도 누가요? 우리나라 지질학회 여기에서 조사를 하지 성신양해에서 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사는 지질학회에서 했는데 성신양해한테 조회공시 때린 거죠. 야, 거기 리튬 나왔다는데 어찌 된 거야? 몰라? 우리는 조사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확 급락. 지금 루머가 계속 도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그죠?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리튬이 있을 만한데 30몇 군데부터 압축 해가지고 저 강릉 저쪽하고 또 이쪽 충북 그 어떤 단양 그 일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죠. 단양 그 일대가 아주 유력하다. 왜? 그 일대는 고수동굴부터 온달동굴 각종 동굴이 되게 많아요. 그 일대가 되게 많고 온천수도 흐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딱 봤을 때는 거기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 많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태경, BK, 광산이 그쪽에 있으니까 유력하다 이래 본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꼭 광산만 거기 나와? 그죠? 땅굴 파고 안 들어가고 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거 했는데 거기에 나올 수도 있다. 이래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성신양해랑 한일 시멘트랑은 같이 바로 붙어 있어요.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중에 한 군데서만 리튬이 만일 추출됐다 하면 둘 다 뭐 대박 터지는 거죠. 그래 어쨌든 이렇다. 근데 한일 시멘트는 시총이 한 9천억 정도 돼요. 근데 뭐 대형주 치고는 그래 많은 건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어쨌든 관심은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원에 관해서는 한 요 정도.
그래서 한일 시멘트 부지가 거기에 있다.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구에서 쭉 출발을 했는데 그 이제 신공항 들어서는 건 다 알죠? 대구 신공항 그 의성 그쪽에 어떤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성 이쪽 부분을 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지리적으로 보면요, 의성이지만 의성과 군위가 같이 포함이 돼요. 이 공항에 들어서는 자리를 쭉 보면 그냥 의성, 군위 뭐 걸친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는 있어요. 왜? 산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무너뜨리다 보면 이쪽 산 무너뜨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엄청난 바위가 나와. 와, 이거 도저히 못 깨겠다. 그럼 공항 위치를 여기로 좀 이전시키자. 얼마 전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안전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계산했을 때 그 주변에 산 한 20개는 무너뜨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무너뜨려야 이게 비행기가 이착륙이 가능한 이 할주 거리가 시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그리고 또 얘가 거기에서 대구 신공항을 짓는데 지방공항 짓진 않겠죠. 그러면 어떤 국제공항급으로 지으려면 뭐 한 747, 400 이런 거 아니면 뭐 A380이니까 큰 비행기, 대형 비행기가 이착륙이 되려면 할주로 거리가 한 5km 만들면 대체 이 산을 몇 개를 무너뜨려야 되지? 이제 막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쭉 조사를 하면서 이제 첫째는 이제 단서는 공항은 들어서냐 안 들어서냐 그게 문제였죠. 그런데 들어선다 봐야 돼요. 지금 현재까지 그동안은 간을 봤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추진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산을 무너뜨려야 되겠죠. 산을 무너뜨리려면 그죠? 땅 파서 그 모든 거를 갖다 버려야 되겠죠. 전부 퍼가지고 갖다 버려야, 그죠? 갖다 버려야 그 평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흙을 퍼다가 어디다 갖다 버릴까요? 갖다 버릴 데가 어디 있어요? 광급공사라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앞동산을 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댐을 저수지를 하나 짓는다. 만약 이래 되면 거기서 나오는 흙을 퍼서 갖다 버리죠. 그러면 인근에 논밭이나 있으면 그 땅 주인한테 물어요. 우리가 땅을 파는데 이 한 트럭에 니한테 얼마 줄 테니까 이 흙 좀 갖다 버리자. 그러면 그 땅 주인이 오케이 하면 그거 갖다 퍼다 버려요. 그러면 한 트럭 땅 얼마 땅 주인은 돈을 받아요. 그러면 그 논밭에는 흙이 이만큼 쌓여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열심히 털을 닦아가지고 거기에 댐을 지어요. 댐을 지으려면 콘크리트로 하면 잘못하면 균열로 해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 주변에 흙으로 담을 막 쌓아요. 그러면 댐에 흙으로 담을 쌓으려고 하면 흙이 필요하죠. 그럼 주변 인근의 사람들한테 흙을 사와요. 한 트럭에 얼마 돈을 줄게 그 흙을 내한테 팔아라 그래요. 근데 웃긴 건요. 흙을 갖다 버릴 때 그 논밭에 돈 받고 부어놨는데 나중에는 그 흙을 또 돈 주고 사가요. 그게 광급공사라는 거예요. 산이 20개예요. 대략 제 생각에. 그럼 그 일대를 그 많은 흙을 퍼다가 어딘가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인근에 갖다 버릴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의성, 그 넘어가면 안동이 있거든요. 안동 넘어가면 이제 그 고속도로를 쭉 타고 올라가면 단양, 풍기, 그 일대가 쭉 나와요. 거리상으로 따져보면요.
그렇게 멀진 않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제가 딱 그쪽에서 의성에서부터 시속 100km를 밟고 단양 톨게이트까지 빠져나가서 한일 시멘트 그쪽으로 해가지고 쭉 차로 코스를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단양 톨게이트를 빠져서 거기에서 국도를 타고 쭉 들어가면서 동강줄기가 나오고 어떤 이때부터 국도를 타고 들어가니까 좀 느리지 실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한 30분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20개 산 무너뜨려 가지고 이 흙 어디 갖다 날래 하면 저 한일 시멘트 그 30만 평 되는 그 터 그거다 분할까? 돌산 돌을 두드리 깨가지고 온데 그냥 항무지지 항무지 같은 그런 산에다가 흙 들고 와가지고 그 30만 평을 흙으로 확 덮으면 멋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신도시를 세울 수 있는 거대한 터가 닦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의성에서 나온 흙을 한 20개 정도 산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나온 걸 받아서 그거 갖다 버리고 거기에서 거기는 어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막 상상을 해봤어요. 어쨌든 그 한일 시멘트는 어떤 그런 맥락.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공항이 들어서는 부지는 의성이잖아요. 의성군이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쭉 해가지고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바다는 안 건너요. 온통 주변을 조사를 해봤어요. 직접 가서 뺑글뺑글 돌아다니면서. 진짜 열악해요. 의성이나 군이라는 그 자체가 온통 산이야, 산. 평지가 크진 없어요. 온통 산이고, 토양도 이래 보니까 마사가 되게 많이 섞여 있어. 마사. 그러니까 뭐 모래나 돌가루가 많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농사를 지어도 힘들다는 거죠. 논농사는 지을 땅도 넓은 면적도 없고, 그리고 산에 어떤 그 중간 턱에 이런 쪽에 뭔가를 심어도 좀 어떤 작물을 심기는 좀 열악한 그런 어떤 흙의 종류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보면 또 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이래 털어보면요. 군이라는 데는요. 군이라는 곳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상국유사 이련 스님이죠. 이련 스님이 상국유사라는 이 책을 군위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군위를 그 상국유사의 고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스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지명 있죠. 우리나라 지명이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뜯어 고쳐졌어요. 왜? 우리나라 지명은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고 지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지명이. 그 당시에는 이걸 왜 이래 지었지 했는데 먼 훗날 혹시 이거 무슨 뭐 예언가 아니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고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온천이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은 뭔가 개발이 될 것 같아. 이런 고서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그 어떤 현대사는 일제시대 때 많이 뜯어 고쳐지고 지명이고 뭐고 다 바꿔버렸어. 일제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옛날 고서나 이런 걸 보면 때로는 재밌는 스토리를 엮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에서 불의 태양신, 불의 신화, 전설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연호랑 세오녀. 이 사람은 해와 달이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으로 쭉 건너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죠? 달이 없어졌다. 태양이 없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연호랑 세오녀. 그 전설이, 그 스토리가 어디에 쓰있죠? 동해죠. 포항 지역. 근데 아주 옛날부터 연호랑 세오녀의 어떤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전래동화 같이 지어졌는데 세상이 변하니까 거기에 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이 생겼죠. 용광로, 포항제철. 그런 식으로 역사의 옛날 지명에 사연이나 이런 걸 봤는데 세월이 지나서 진짜 그래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고서를 보면, 고서에서 나오는 그 지명을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이번에 제가 그 조사를 쭉 하다 보면 군의를 조사를 하다가요. 군의, 한자를 이래 보니까요. 지명치고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군의가 한자로 표현하면 군대 있죠, 군대. 군대 할 때 그러니까 위는 위력, 힘, 파워, 뭐, 아우라, 뭐 어떤 이런 어떤 느낌이요. 그러면 한 100만 대군이 딱 서 있다고, 사열해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느껴지는 기운이 있죠. 그런 의미가 군위예요. 그러니까 군기하고 비슷한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그 지역의 이름이 군위.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뭐 해가 뜨는 동네, 그늘이 지는 동네, 뭐 양지 마을, 무슨 마을, 아니면 여기는 뭐 어떤 꽃이 피는 마을, 어떤 지명이란 그런 건데 거기는 특이하게 그죠? 군위라고 지었어요. 하고 이 군위의 어떤 기원이 언제냐 쭉 찾아보니까 뭐 태조 왕건이 백제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그 군위에 있는 사람들의, 군인들의 기세를 보고 너무너무 용맹해서 군위라 지었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로 이래 봤을 때는 그 지형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엄청난 대군이 거기 주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신라에 뭐 경술왕이 뭐 지었다 쳤다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뭐 다 믿을 바는 못 되고 뭐 추측이니까 중요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지명이다. 왜 군대의 어떤 기 이런 거를 이 지명 이름으로 지었을까? 그거 하나 좀 재밌다. 또 두 번째는요. 고서를 이래 보다 보니까 이 군이라는 표현을 임금군자의 자리 위, 임금의 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뭐야? 여기가 임금의 자리라고? 왜 그렇지? 그래서 또 이제 그 어떤 다른 부분을 막 뒤적거리다 이래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라 시대에, 신라가 1000년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신라 시대에 이 왕이 하나 딱 정해지면 그 왕의 형제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보내버려요. 그 지역이 군이라는 거죠, 군이. 신라의 왕족들이 왕으로서 어떤 받지 못한 그 나머지 형제들은 군위로 다 보내버려. 거기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군이라는 것은 평정, 어떤 농사 지을 땅도 많이 없고, 온통 산이고, 토양도 안 좋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뭐 농사 기술, 뭐 비료 감안해보면, 거의 막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그런 항무지 산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그 구석에서 적당히 죽으라 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임금군자의 자리 위. 그러니까 군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죠? 그 왕 밑에 군이라 그러죠. 뭐 태조. 그런데 거기에서 칭호를 못 받으면 광해군, 연산군 하듯이 군의 칭호를 줘요. 그래서 그런 군의 의미의 왕이 아닌 군이 늙어 죽다가 그 가는 자리,
쫓겨나는 자리, 귀양 가는 자리, 그래서 임금군 자리 위, 이런 의미,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여기에 만약 공항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여기에 공항이 들어설 거라고는 아무도 몰랐죠. 어느 날 뜬금없이 공항이 의성에 떡 들어서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군이 그쪽하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공항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특성상 공군 부대도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공항이 이전하면요, 공군 부대도 같이 와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대구 비행단 공군 부대와 공항이 같이 준하고, 김해도 똑같고, 우리나라 특성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군위에 공항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 공군 부대가 들어오겠죠. 그래 되면 군이라는 말의 의미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와, 요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누군가가 예언을 한 거죠. 앞으로 여기에는 군부대가 들어올 거야. 그것도 엄청난 화력, 위력을 가진. 와, 그래서 군인가? 딱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얘가 재미가 있어져요. 스토리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딱 군의의 의미를 딱 머릿속에서 빡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급속도로 엔돌핀이 팍 돌면서 뭔가 있다,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조사를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부분에 토목공사나 이런 걸 보니까 상주에서 영천까지 고속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최근에 생겼고, 그 일대, 그러면 그 군위와 어떤 의성, 이 일대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공장, 회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온통 뒤져봐도, 근데 없어. 무슨 뭐 영농촌, 무슨 뭐 농협, 뭐 이런 거, 뭐 농기계 센터, 이런 거는 있지. 큰 회사나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딱 가서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딱 구별하려면요, 제일 먼저 이 지역에 스벅이 있나 조사를 해보면 돼요. 스벅이 없으면 일단은 낙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스벅이 없으면 이제 투썸이나 다른 거 밑으로 하나씩 찾아 들어가거든요. 그래, 얘는 뭐 대형마트 하나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회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성, 군이 다 뒤져도 마땅한 데가 없어. 온통 산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난간에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참 재미없죠. 그래서 허탈하게 끝날 뻔 했는데, 근데 또 그 일대를 하다 보니까 채석장이 나와요. 채석장이 뭐냐, 돌 있죠, 돌. 산을 두드리 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돌을 걸러내가 그 돌을 두드리 깨서 집 짓는데 골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죠, 마사가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봐도 온통 돌이야, 돌산. 돌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부분을 두드리 깨서 그 안에 있는 돌을 파내가지고 골재로 쓰는 골재 채취용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재 채취하는 얘는 주인이 누구야? 한수 딱 보니까 그게 보광산업인 거예요. 보광산업이 그 채석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뭐 그대란 산 하나를 두드리 깨가지고 그 돌을 끄집어내가 쓰는데요. 그게 보광산업 거나. 그래서 이제 보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한 거죠. 보광산업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보광산업은 채석을 하지만 또 대구에서 레미콘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경북 도청, 안동으로 이전했을 때 그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왜? 레미콘은 거리 제한이 있죠. 보통 통상적으로 40km. 40km인데
레미콘 회사가 이래 가다 보면 뱅글뱅글뱅글 이거 돌면서 가죠. 그 레미콘 차 이래 보면 뒤에 있는 콘크리트를 싣고 가는 얘가 뱅글뱅글 이래 돌면서 가요. 왜? 가다가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굳지 말라고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리고 뭐 아스팔트, 아스콘, 뭐 레미콘 이런 것들은 다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는 숟가락을 들이밀 수가 없어. 왜? 법적으로 거리 제한을 탁 만들어뒀단 말이에요. 아니면 강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못해. 그래서 그 일대만 반경 40km 바운더리 안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독점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래서 경북도청 이거 할 때 그 일대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보강산업만 있는 것도 아니죠. 비상장 기업도 있고 어떤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이번에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면 의성군이 여 반경으로 해서 레미콘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지역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일대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비상장 기업이지만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일대를 레미콘 회사들이 엄청나게 쭉 뿌리를 이미 다 둥지를 틀고 있어. 새로운 어떤 누군가가 밥 숟갈을 들지도 못해요. 보강, 홈센터, 이쪽 패밀리들이 비상장 레미콘 회사도 곳곳에 막 지어뒀어요, 이미. 그래서 거기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지면 결국은 얘가 독점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홈센터가 보강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하니까, 예, 홈센터 홀딩스. 그러니까 같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래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몇 분이죠? 지금 47분 걸렸어요. 47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올리기 힘드니까 이거 잠깐 끊었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끊을까요? 예. 끊었다 가는 게 나을 거예요.